콩 리넛 코코넛. 두 번째, 우리 아이들의 정서지능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인간의 욕구 가운데 5대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존 욕구. 먹을 것, 먹고 살 것에 대한 생존 욕구. 두 번째는 안전 욕구.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전을 추구하는 욕구. 세 번째로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 뭔가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을 갖고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들. 네 번째로는 존경의 욕구.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에요. 다섯 번째로는 자아실현의 욕구. 이렇게 5가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욕구가 충족되어질 때 두 번째 욕구를 갈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면 두 번째 욕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즉 생존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는데 안전 욕구, 이게 충족이 될까요? 이걸 갈망할까요? 먹고 살 게 없어서 굶어 죽는 상황에서는 목숨 걸고 가서 먹을 걸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안전 욕구가 충족되어지지 않는다면 소속감과 애정, 이거를 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의 5대 욕구가 왜 중요하냐면 아이가 가정에서 내가 가족이라는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그리고 내가 가정에서 엄마 아빠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데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갈망할까요? 자아실현의 욕구, 공부 잘하는 아이, 꿈을 품는 아이, 이런 욕구를 갈망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정서지능이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서지능이 높아질수록 도와줄 때 우리 아이들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꿈을 갈망하게 되어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하게 되겠죠. 이렇게 정서지능을 높여주는 모습 가운데 하나가 스킨십입니다. 스킨십. 제가 이 책을 보면서 스킨십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가 위축되거나 나 어린이집 가기 싫어,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좀 더 자신감을 가져, 좀 잘해봐, 용기를 가져 라고 말하기보다, 이렇게 재촉하기보다 우리의 양육 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이 책에서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뽀뽀해주고, 그러니까 학교 가고 올 때 또는 등하원할 때마다 뽀뽀해주고, 하루에 한 번 이상씩 꼭 안아주고, 잘 때는 이렇게 머리 베게 해주고 책을 읽어주고, 그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스킨십이라는 겁니다. 이 스킨십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내가 충분하게 사랑받고 있고, 내가 가족에서 소속되어 있고, 내가 부모로부터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 아이들은 정서지능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어린이집에서도 또는 학교에서도 자신감 있게,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건강하게 그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부모 말 잘 듣는 아이, 착한 아이 되기 원하기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할 때 부모 말을 잘 들을까요? 어떻게 할 때 착한 아이가 될까요? 아이들은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은 강요하지 않아도 잘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충분한 사랑을 주어서 아이로 하여금 서로 신뢰관계를, 애정관계를, 애착관계를 형성해 나아간다면 아이는 부모의 말 재촉하지 않아도 잘 따를 겁니다. 이렇게 신뢰관계를 형성하고 애착관계를 만드는 과정 가운데 하나가 놀이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노래발라라는 책에서도 함께 소개했다시피 놀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뢰관계를 더 잘 쌓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스킨십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아이들과 좀 더 많은 스킨십을 가져서 많은 충분한 사랑을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그래서 정서지능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화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화를 다스리는 것. 감정을 잘 다스리는 부모가 정서지능이 높은 아이를 양육하게 됩니다. 화를 잘 다스리는 것이 정서지능 교육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또는 아이가 화가 났을 때 그때 야단치거나 화를 내거나 이야기하지 마시고 타임아웃을 가지십시오. 즉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잠깐 너 벽 보고 잠깐 서 있어. 또는 우리 잠깐 조금 있다가 이야기하자. 내가 지금 화가 나서 너랑 이야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해서 잠깐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3분에서 5분이면 됩니다. 우리가 화가 났을 때 뇌에서 어떤 호르몬이 분비되어지는데 그 호르몬 때문에 우리 감정이 추스러지지가 않아요. 근데 3분에서 5분이 지나면 그 호르몬 분비가 그쳐지게 되고 이 화가 감정이 추스러지게 됩니다. 3분에서 5분만 지나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는 왜 화가 났고 나는 왜 화가 났는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형이 있는데 동생이 있어요. 이때 화가 났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형에게 야 네가 형이니까 양보해야지 라고 무조건적으로 양보할 것을 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는 그 아이가 화가 너무 나서 진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타임아웃 시간을 갖는 겁니다. 진정이 될 수 있도록 벽 보고 있어. 생각 의자에 앉아 있어. 이걸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좀 진정이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왜 화가 났니? 그러면서 먼저는 이 형 편에 서서 형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그리고 형의 그 감정을 충분히 우리가 받아들여 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이를 어떻게 형이 이해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제일 좋은 방법은 엄마 아빠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형이 아이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경험담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화는 진정이 됐고 내 마음을 엄마 아빠가 충분히 받아줬구나, 이해했구나, 알고 있구나 라는 걸 들은 상태에서 엄마 아빠 이야기를 통해서 그래도 내가 형이니까 동생의 이런 부분들 내가 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동생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그러면 그 아이가 형이 그 방법을 스스로 생각해서 말해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정서지능을 높여주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화를 다스리는 거 이게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대화하는 방법 이거는 감정 코칭 대화법인데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그 국립에 있었던 엄마 반성문이라는 책에 감정 코칭 대화법에 대해서 잘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대화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길 원한다면 그 책을 그 국립유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부모님을 닮습니다. 제 아이들도 저를 닮아서 깜짝깜짝 놀래요. 화를 낼 때 또는 말하는 습관들을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하고 똑같아요. 또는 저희 아내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왜 그렇게 되어지냐면 성인이 되면 더하다고 합니다. 엄마 아빠로부터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 감정을 해결하는 대처하는 방법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거래요. 그래서 아이의 정서지능은 엄마 아빠의 거울이다. 이 책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거울이라고 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우리가 그렇게 감정을 처리했기 때문에 아이를 향해서 그 아이가 그런 감정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고 그래서 그러한 정서지능의 아이로 성장하게 된다라는 거죠. 화를 다스리는 거. 저 역시 참 잘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고요. 제가 이 북리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했습니다. 좋은 부모가 되길 원하고 좀 더 온유한 아빠 되길 원했는데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가운데 찾아낸 방법이 그래 한번 책을 통해서 배워보자. 그리고 이거 나 혼자만 배우지 말고 함께 나눠보자 해서 시작했는데 확실히 제가 이 북리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달라져 가는 것 같아요.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전에는 발끈발끈 화를 냈었는데 이제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정서지능에 대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준비할 때마다 우리 아이가 너무나도 사랑스럽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이 책을 봤잖아요. 끌어안고 안아주고 스킨십을 더 많이 하게 되어지고 자, 저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도
정서지능이 좋은 높은 아이 우리가 양육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정말 행복한 아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 힘을 갖고 몰두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갖고 목표 앞에서 인내할 수 있는 힘을 갖는 아이, 두루두루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아이, 더 공부하고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더 공부할 수 있고 공부를 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힘든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얻게 하는 아이, 이게 정서지능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건데요. 이런 아이를 우리가 한번 키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사항으로는요, 우리가 함께 화 다스리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화 다스리기, 우리 공감하기, 스킨십 해주기, 화 다스리기 한번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실천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더 좋은 정서지능 우리가 선물로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다가 좋은 아이디어 변화나 또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한다면 댓글로 꼭 나누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길 원하는 책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댓글에다 적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책 함께 북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 책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ADHD는 병이 아니다. 이 책에서는 ADHD를 장애나 또는 병으로 정의해서 약물을 치료하는 방법 잘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ADHD는 병이 아니라 불량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불량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가 행동을 교정할 수 있고 바르게 아이를 이끌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내용의 책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는 이 ADHD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한번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도 정서지능에 대해서 함께 실천해보는 가운데 자녀의 교육, 행복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행복한 자녀 교육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파이팅 해보길 바랍니다. 파이팅!